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6평을 보고 난 이 시점에서 탐구 과목을 바꾸려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탐구 과목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수능이 한 160일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특히 사탐 과목은 다른 과목들보다는 빨리 잡을 수 있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은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강의나 해설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능 과목으로 세계지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OT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영상이 세지를 홍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1번, 처음에는 잡지식 또는 상식이라고도 하죠. 문제 꽤 많다. 이게 어렸을 때 장르를 불문하고 책이나 매체 등으로 좀 넓지만 얕은 지식을 쌓아온 친구들이 조금 지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상식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할 경우에 이런 문제를 잘 맞추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그래프 변형 문제는 맞추는데, 오히려 이런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약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를 들자면은 6평 오답률 1위에 이번 6평 1위에 빛나는 20번 78%죠. 오답률이. 20번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의 위치와 스타벅스, 할리우드가 그 세 개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만 알았으면 30초 컷도 안 되죠. 그 정도만 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 문제였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 머릿속에 잘 잡혀있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물론 저도 정확히 잡혀있지 않아서 굉장히 헷갈렸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잡지식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친구들은 세계지리에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공부 안 하고도 이런 문제는 풀 수 있겠네? 라는 뭔가 좀 만만함? 이런 것들이 세계지리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그림이 많았습니다. 한 칸 띄워서 할게요. 두 번째로 그림이 많다. 그래서 interesting, 재미있습니다. 경제나 역사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탐 과목이 지시문을 읽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물론 모든 9개 과목을 모의고사를 모두 보진 않았지만 내신 공부도 하고 또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눈으로 훑어보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약간 세계지리나 한국지리 등 지리 과목에 비해서 좀 이제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게 조금 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세계지도에 그래프 같은 그림이 등장해버린다? 와, 이거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OT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리 자체는 재밌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봤을 때도 호불호 중에서 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밌으면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면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천재는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재밌다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때부터 그냥 하시면 점점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지도의 모든 개념을 압축이 가능하다. 이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좋은 이유가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왼쪽부터 넘어가면서 나라마다 화살표 찍 이렇게 긋고 옆으로 빼서 기후, 인구와 산업 구조, 세계 도시, 농목업 현황이나 자원 분포 등을 모두 그냥 써버릴 수 있어요. 각 특징들은 모두 다른 단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개념 공부가 잘 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메리트거든요. 이게 물론 다른 과목들은 절대 까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점인데, 다른 과목들은 좀 뭐라 해야 할까? 그냥 좀 순서대로 개념 정리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단원들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한 나라를 딱 볼 때 그 각 단원의 조그만 그 나라에 관한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쏙쏙 빼와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부족하다는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륙별 나라별로 못 쓴 특징들, 예를 들면 그 활동을 할 때 대륙별 나라별로 못 쓴 특징들을 자각하게 되고, 내가 여기가 부족하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3번 이유는. 그다음에 이제 4번 이유인데요. 이게 제가
굉장히 세계지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인데, 생각의 흐름. 제가 만든 말이에요. 생각의 흐름을 쌓아가는 것, 쌓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의 흐름을 쌓는 것이 중요해서 재밌다라는 이유인데요. 일단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지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이 지리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킬러 또는 준킬러 문제, 정답률 20%, 30%짜리 문제를 풀다 보면 자신이 학습하여 알고 있는 그 나라의 특정 항목의 비율과 문제에 주어진 자료에 있는 비율에 괴리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그 자료 자체는 정확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문제를 낸 거니까, 평가원 또는 그 교육청에서 낸 거니까. 근데 이거를 자료를 변형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비율이 다르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그래프를 잘못 해석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세계지리를 공부할 때 기계적으로 개념을 외워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설프게 비율을 외우는 것도 물론 일단은 비율 자체를 외운다는 게 확실하죠, 당연히 제일. 그런데 논리적 측면으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간략히 저저번 영상에 제시를 하긴 했어요. 댓글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석탄 사용 비율은 전 세계 사용량의 45%가 넘거든요. 그에 비해서 천연가스 사용량은 굉장히 적어요. 그 퍼센트를 근데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니까 당연히 발전 과정에서 석탄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개발도상국이니까 천연가스는 비교적 적게 사용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변형된 그래프라도 당연히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쪽이 당연히 석탄일 수밖에 없고, 훨씬 적은 그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천연가스, 그리고 그 중간이 석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변형된 그래프로 나오면은 이게 조금 난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개념을 정립을 해나가시다 보면은 그런 변형된 그래프도 조금 진정을 하고 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되니까, 이 점에서 세계지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많이 나니까 외국인 노동자,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남성들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성의 유입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많겠죠. 그러니까 성비가 굉장히 높겠군, 이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텔링식으로 그 머리에 쌓아두시면은 굉장히 외울 때도 편하고 또 굉장히 오래 갑니다. 또 예를 들면은 저번에 영상 그 6평 8번인가 7번인가 8번인 것 같은데요. 그때도 약간 헷갈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아공에 있는 고기 수입국 산지인 드라켄즈버그 산맥을 있다는 것을 활용하여 석탄 수출량이 그 나라의 총 수출량의 2위인 나가 남아공이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었던 경우, 이 정도가 논리적으로 제가 생각을 딱 했을 때 석탄의 수출량이 굉장히 높네. 그러면은 석탄은 물론 석탄이 나는 그 경우가 고기 수입국 산지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마침 남아공에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있네? 그럼 그 나아 지역이 남아공인가 보다 라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 있고 또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는 좀 당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자연, 인문 정보를 대입을 시키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세지의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5번은 실생활에 근접한 과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인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우리가 수시 또는 정시를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준인가? 이 정도까지 배워야 하나? 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수학? 아니 전공자면 이 정도 막 미분 적분 배우고 막 로다 삼지 배우고, 저는 물론 안 배우지만 이런 거가 이게 다 필요할까? 어차피 거의 안 쓰잖아요. 솔직히 다 까먹는데. 그리고 영어? 아니 회화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회화는 거의 안 배워요. 국어? 네, 국어 정도는 독해력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생명지학, 경제, 정법, 동사세계사, 한지세지, 요 정도를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악플 달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좀 실생활에 이건 실생활에 필요하겠다라는 과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세진은 친구들과 상식 게임을 할 때, 또는 여행을 갔을 때, 또는 여자친구한테 썰을 풀 때 등등 아까 언급했지만 잡학스러운 지식들이 은근히 쓰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성 친구가 없으시다고요? 그럼 뭐 필요 없을 수도. 네, 예,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5가지 이유로 당신이 세계지리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자신이 맞는 과목을 물론 첫 번째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맞지도 않는 세지 하셨다가 봉변 당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의 진심을 한번 이 영상에 풀어봤고요. 저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채널을 홍보시키는 컨설팅, 체계적이고 친절한 설명으로 청자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교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유튜브 영상 올리는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고요. 어쩌다 보니 뭐 마지막 영상처럼 느끼실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네, 계속 할 겁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쨌든 네, 마지막 영상은 절대 아니고 오늘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